물론 여유 저장소가 공격을 받아서 조금 걱정됩니다. 이 이미지들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온 것입니다. 이란은 하루에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지만 이제 자국민들이 60리터의 가스를 얻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하러 갈 수 없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가게를 닫고 있으며 거리에서는 IRGC 차량이 우선 차선을 지나가는 동안 민간 차량은 도로에 갇혀 있습니다. 테헤란 주민들은 휘발유를 얻기 위한 긴줄 때문에 화가 나고 지쳐 있습니다. 석유 생산국에서의 가스 위기. 이것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부패한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페제스위키안 대통령은 국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국가의 에너지 위기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기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지만 소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집에서 10개 대신 2개의 불을 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위기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첫날인 2월 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정유소가 공격을 받고 석유 저장 시설이 불타올랐으며 유통센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3월 7일 테헤란과 그 주변의 샤흐란과 같은 IRGC와 관련된 연료 저장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공격은 수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저장 시설은 작동 불능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란의 정제 능력은 약 50% 감소했습니다. 하루 휘발유 부족량은 2천만 리터에 달했고 정부는 즉시 민간 연료 카드의 할당량을 30리터에서 20리터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타격을 받은 창고는 IDF에 의해 IRGC 소유의 군사연료 배급센터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창고들은 민간인이 아닌 혁명수비대와 그 소속 부대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정유소 피해가 민간 생활에 미친 영향은 하룻밤 사이에 발생했지만 그 결과는 몇 달 동안 쌓여왔습니다. 이란의 국내 무역의 90% 이상이 도로로 운송되며 이 트럭들은 디젤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군사 우선순위로 인해 디젤 할당량이 줄어들자 운송 부문은 즉시 붕괴되었습니다. 암시장에서 디젤 가격은 공식 가격의 8배에서 1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화물 운임은 2배가 되었지만 구매자들은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과 수천 대의 트럭이 도로변에 멈춰섰고 엔진은 조용하며 운전자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춰선 트럭들 뒤로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품 공급망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테헤란 주요 시장에 도착하는 트럭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채소와 과일 가격이 급등했고 감자 가격은 전쟁 전 수준의 4배로 올랐습니다. 의약품 유통이 두 번째 연결 고리입니다. 맹장 유통이 필요한 인슐린과 백신이 약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환자들은 처방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건설 부문이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건설 현장은 중단되었고 비숙련 노동자들은 일당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점, 농산물 상인, 정육점 주인 등 매일 배달에 의존하는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닫았습니다. 현재 이란에서는 2025년 10월 경제 위기 이후 실업자가 약 200만 명 더 증가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라에서 트럭들이 멈춰서고 선반이 비어 있으며 국가의 물류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트럭 운전사들의 분노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정권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전쟁 몇 달 전 이란의 36만 5천 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전국적인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에서 시작된 봉기가 이스파한, 시라즈, 테헤란, 케르만샤로 퍼져 155개 이상의 도시에서 11일 동안 화물 운송이 중단되었습니다. 테헤란의 화물 터미널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운전사들은 낮은 임금, 높은 보험료,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교사, 채빵사들이 트럭 운전사들을 지지했습니다. 그 파업 동안
IRGC는 무장 호위를 동반한 자체 트럭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려 했지만 운송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정권은 수백 명의 운전사를 체포하여 파업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후 2025년 12월에 훨씬 더 큰 봉기가 이란의 모든 31개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제 위기,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알의 붕괴가 수백만 명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2026년 1월 150만 명이 테헤란에서만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거리로 나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권의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수천 명이 사망했고 50명 이상이 이제 같은 트럭 운전사들, 같은 사람들, 같은 분노가 있지만 이번에는 전쟁으로 인해 훨씬 더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했기 때문에 파업이 필요 없습니다. 연료도 없고 여행도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파업이지만 조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연료가 부족할 때 누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느냐는 것입니다. IRGC 특정 면제법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러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명백합니다. 민간 배급이 줄어들었을 때 IRGC와 군사작전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압류, 드론 활동, 미사일 경보가 계속되었습니다. IRGC의 항공유와 디젤 연료는 충족되었지만 민간인들은 겨우 20리터의 휘발유를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IRGC는 자체 연료 배급 창고와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K-하탐 알-안비아와 같은 지분을 통해 석유 및 정제 부문의 깊은 경제적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군사적 필요를 명목으로 자원을 군대로 재배치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것을 배급 관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군대의 탱크가 채워지는 동안 시민의 차는 비어있고 대중은 이러한 차별을 목격합니다. 할당량 증가, IRGC에서 카드를 받아라와 같은 X의 풍자적인 게시물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야제도에 있는 IRGC 주유소가 대중에 의해 점거되어 연료가 무료로 배포되었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IRGC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받는 영상을 담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시지 회원들이 특별 카드를 통해 무제한 연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매일 새로운 게시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의 사회적 영향은 단순한 물류 문제를 훨씬 넘어섭니다. 일반 시민들은 정권이 우리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군대가 전쟁을 위해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군사적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IRGC 사령관의 국가 저항에 대한 수사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스몰리터의 휘발유로 생존하려고 애쓰는 가족의 언어에서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연료가 아니라 정당성입니다. 정권이 국민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존 자원을 군사 장비에 전용할 때 정권과 국민 간의 사회적 계약은 붕괴됩니다. 이란에서는 이 계약이 이미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휘발유와 보조금은 정권이 국민에게 제공한 몇 안 되는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혜택마저 사라진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테헤란의 주유 소출은 이제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위험한 역학관계는 이것입니다. 대중의 분노가 IRGC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줄을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차량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정권의 군사 우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그룹은 연료 저장소에 대한 사보타주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전쟁 상황이 이를 악화시켰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게를 닫고 있으며 이러한 파산의 물결이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실업 청년들이 거리로 몰려들면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암시장 연료 거래가 그림자 경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권의 통제를 벗어난 평행시장이 등장했습니다. 이 평행시장에서 리터당 가격은 공식 가격의 10배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물류가 표적이 되었지만 정부는 민간 할당량을 줄여 손실을 보상했습니다.
군대의 연료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이는 민간 연료로 충당되었습니다. 테헤란의 IRGC 연료 저장소를 공격한 직접적인 결과는 거리의 민간 인출이었습니다. 군사 피해는 민간 비용으로 전환되었고 이 전환은 의도적인 정책이었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정권은 기존 비축량을 군대로 전환하여 민간 배급을 줄였다. 테헤란 외곽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떨어졌다는 표지판이 걸려있는 동안 IRGC에 후송되는 동시에 원활하게 연료 보급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이미지들은 연료가 우리에게서 도난당해 군대에 제공되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부추겼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4월 말에 연료 공급과 배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정제 능력을 70에서 80%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 현재 이 목표는 여전히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줄은 계속되고 사재기는 지속되며 대중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 장관의 걱정할 필요 없다는 발언은 거리의 현실과 정면으로 대조되며 이 모순은 대중과의 소통에서 정권의 신뢰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내부 균열은 거리에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권의 구조 내에서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는 독자적으로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이 외교적 해결책이 테이블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모험이 선호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카탐 알람비아 중앙사령부는 대통령의 성명 직후 이웃들에게 사과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기지가 주요 목표로 남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동안 군 본부는 우리는 계속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내부 모순은 정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사실상 붕괴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내전 발발 위험을 약 30%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낮은 수치가 아니며 줄이 계속 길어지고 할당량이 계속 줄어들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특권이 더 두드러지면 이 비율은 급속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무력을 통한 억압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무력은 항상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적 유사점이 두드러집니다. 2019년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은 이란 역사상 최대의 민중 봉기를 촉발했습니다. 보안군은 수백 명의 시위대를 살해했습니다. 그 봉기의 불씨는 단지 몇 센트의 리터당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격 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연료 부족과 불공정한 분배가 문제입니다. 2019년에는 화약이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말라 있으며 불꽃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란의 연료 위기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국내 생산 부족이 외부 제재의 압박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 두 위기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3월 4일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 좁은 수로를 통해 전 세계 석유 거래의 20%를 차지하는 교통량이 95% 감소하여 하루 2천만 배럴에서 300만에서 40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공급 중단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연료 위기의 군사적 측면은 민간 측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네, 현재 IRGC가 연료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트 연료와 디젤은 미사일과 드론 작전에 할당되고 있지만 이러한 우선순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제 능력의 50% 손실이 계속되면서 군사와 민간의 필요 사이의 균형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매일 민간 측에 할당되는 양이 줄어들수록 거리의 분노는 한 방울씩 더 쌓입니다. 군인 가족들도 민간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의 가족이 테헤란에서 주유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 군인의 사기는 얼마나 높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휘관이 당신은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할 때 병사의 마음속에는 그렇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기 저하는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작전상의 문제입니다. 지휘관들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료 부족으로 인해 훈련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이 약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고 있으며
이 지점에 정확히 압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로 인해 하루에 5억 달러의 석유 수익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저장 용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카르그 섬의 탱크는 가득 찼지만 수출할 항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석유 비축량은 몇 주에서 최대 3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CIA는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란이 자체 자원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연합의 전략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란의 무기를 이란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세계를 질식시키려 했지만 미국의 봉쇄와 정유소 공격으로 이란은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혁명수비대의 준비 완료라는 수사는 힘을 잃고 있으며 군사 능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새로운 정유소 공격이 발생하면 생산의 60% 손상은 군사물류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IRGC의 준비 완료라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장 뒤의 연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전략적인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군사력이 연료 위기로 제약을 받으면서 비대칭 전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제한된 연료로 드론과 미사일 작전을 계속할 수 있지만 지상 작전 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탱크는 연료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장갑차 행렬은 기절 없이는 전진할 수 없으며 방공 시스템은 예비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필요에 의해 이란의 방어 교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힘이 줄어들면서 비대칭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칭 전쟁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드론이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가 필요하고 미사일 발사를 위해 발전기가 필요하며 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합니다. 연료 위기는 이 사슬의 모든 연결고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란의 연료 위기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에 대한 존재적 시험입니다. 민간인들이 고통받고 있고 군대는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는 붕괴되고 있고 내부 균열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붕괴의 자기 지속적인 나선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가 자국민에게 20리터의 휘발유조차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유소가 손상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었습니다. 수출은 제로입니다. 현재 제한된 생산의 대부분이 IRGC로 보내지고 있어 민간인들은 줄을 서고 할당량을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테헤란 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인들은 가게를 닫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권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휘발유 봉기의 악몽이 모두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가스줄은 연료 부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썩어가는 정권의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줄이 길어질수록 인내심은 줄어들고 할당량이 줄어들수록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IRGC 특권이 늘어날수록 분노는 커집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악순환은 스스로를 먹여 살립니다. 연료 위기는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는 사회적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노가 정권을 더 큰 억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억압은 신뢰의 추가적인 상실로 이어지고 그 신뢰의 상실은 모든 것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혁명이 대규모 전쟁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혁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견딜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빵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은 가게 선반이 비었을 때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아랍의 봄은 한 노점상이 자신에게 불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테헤란의 가스라인은 바로 그 참을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정권은 이 불을 끌 연료도 물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분석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저희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지금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